네, 생방송 마치면 오늘 지역 소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계의 유고걸. 오늘 또 화사한 봄 같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우리 유고은 리포터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계의 샛별 유고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께 활력 넘치는 소식, 또 기분 좋아지는 소식, 행복해지는 소식 들고 왔는데요. 두 분은 겨울방학이 있다면 무엇을 제일 해보고 싶으세요? 겨울방학. 사실 상상만 해도 좋죠, 직장인들은 너무 원하잖아요. 네네. 뭐 겨울방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봄방학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학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는. 네. 근데 뭐 저는 뭐 결혼 빙하게 있는 사람이라 결혼도 못했는데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방학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 뭐 학생들도 아닌데 겨울방학 얘기는 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수학호의 들녘에 가면요. 농부들은 좋겠다.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들 해보시지 않으세요? 아유. 우리 또 리포트계의 샛별 진짜 샛별다운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농부들이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 우리 농부들이 더 바쁘세요, 사실. 그렇군요. 네. 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열심히 내년 봄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함께 떠나볼까요? 바쁘다 바빠 정신없는 바쁜 사무실. 네, 빨리 해드릴게요. 네. 고은 씨, 어제 얘기한 결정 다 됐어요? 아직 못했는데요. 미치겠네 진짜.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 빨리. 자료 정리 다 했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구나. 고은 씨,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결정했어? 그것도요? 참 이게 순서를 모르네. 너무 많아. 수학이 끝나고 한가해 보이는 들녘입니다. 쉬고 싶은데. 농부들은 좋겠다. 겨울에 쉴 수 있어서. 뭐라고? 농민들은 겨울에 더 바빠. 얼마나 바쁜데? 네? 농부가 겨울에 바쁘다고요? 1년 내내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느라 땀을 흘렸던 농부들. 수확 후 겨울이 왔다고 한가할 거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농부들은 겨울 동안 이듬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우선 퇴비. 땅심을 키우기 위한 퇴비를 만들기가 바로 겨울에 해야 할 일이죠. 괴산에 가면 유기농 퇴비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첫 번째 길이 바로 유기농 퇴비에 있기 때문이죠. 이 기업은 우리의 토종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농한기에도 쉬지 않고 봄을 준비하는 그곳으로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계의 샛별 유고은입니다. 네, 제가 리포터계 유고걸이라서 아무데나 가기는 하는데요.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 제가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퇴비라뇨. 저는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안녕. 누구 맘대로 안 되지. 우리가 찾은 곳은 괴산의 유기농 퇴비 공장. 일반적으로 퇴비라 하면 집과 낙엽 등을 쌓아 썩혀서 만든 친환경적 비료를 말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을 기름지게 만들기 위해 가축의 분뇨나 집, 낙엽 등을 발효시켜 퇴비로 이용했습니다. 퇴비 공장이라 하니 냄새 좀 나겠죠? 이거 퇴비잖아. 어머 어떡해 손에 다 묻었네. 냄새 맡아봐요. 이거 냄새가 거의 없는데? 냄새가 안 나요. 이거 퇴비 맞아요? 그렇습니다. 퇴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가축의 배설물.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 볏짚이나 왕겨를 깔아주고 분유와 섞어서 만든 부엄이 전통적인 퇴비라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곳이 퇴비를 만드는 곳인가요? 네, 퇴비장입니다. 퇴비는 원래 화장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었나요? 화장실이요? 네. 보통 이제 소, 돼지 축분으로 퇴비를 만드는데요. 여기는 축분을 사용하지 않고 쌀겨나 톱밥, 그다음에 미강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곳 퇴비 공장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유기농 퇴비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축분을 쓰지 않고 만드는 유기농 퇴비, 톱밥과 미강 그리고 깻잎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나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톱밥은 퇴비의 주 재료입니다. 전통적으로 낙엽이 퇴비로 이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깻묵은 유박으로 불리는데요. 식물의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쌀겨를 의미하는 미강이 있습니다. 퇴비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죠. 근데 저는 퇴비에 그게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네.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축분을 퇴비에 이용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게 식물이 먹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전환시키기 위해서 축분이 쓰이는 건데 그 축분 대신 여기에도 훌륭한 유기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만들면 냄새도 나지 않고 훌륭한 퇴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부터 실습 들어가 볼까요? 삽으로 톱밥과 미강 그리고 깻묵 세 가지를 골고루 섞습니다. 세 가지를 잘 섞으면 끝인가요? 자, 여기에 발효도 촉진하고 유용한 미생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생균제입니다. 골고루 섞은 톱밥과 미강 그리고 깻묵 위에 생균제를 살살 뿌려주면 유기농 퇴비 완성! 자 이렇게 다 네. 끝난 건가요? 수고하셨네요. 네. 지금부터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퇴비 포장을 하셔야지. 저쪽 보시면 다 만들어진 퇴비가 보이죠? 저거 오늘 다 포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저걸 다요? 네. 어떻게 해요? 삽으로 해야지 저거를. 이 삽으로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네. 겁먹었어요? 겁먹지 마세요. 요즘 누가 삽질합니까? 퇴비 혼합 작업은 장비를 이용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작업했다가는 밤을 새도 모자라겠죠? 포장 작업 또한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이곳에서 하루 동안 생산하는 퇴비의 양은 60톤, 20kg 단위로 3,000포대의 퇴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양의 퇴비가 필요하냐고요? 이곳에서 생산한 퇴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수출되거든요. 힘 좀 쓸 수 있다며 거들기에 나선 유고은 리포터. 어이시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땅심을 키우는 영양제인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저런 보는 사람까지 민망해지네요. 이곳은 2012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흑살림은 유기농업을 하는 곳입니다. 25년 전에 설립됐는데요. 흙을 살려서 농업과 환경을 살리자는 것을 사명으로 해서 출발했습니다. 주로 해오는 일은 유기농업 과학화를 기초로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 농민교육, 유기농에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지금은 그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는 것까지 유기농업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기농 퇴비의 효과를 보러 갈까요? 이곳에선 유기농산물을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기농 퇴비를 사용해서 기른 작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커요. 저는 이렇게 큰 열무는 처음 봤어요. 열무요. 네. 브로콜리라고 하는 겁니다. 브로콜리요? 네. 브로콜리가 근데 어디 있어요? 자, 브로콜리는 원래 꽃을 먹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 브로콜리고 유기농 퇴비 먹은 브로콜리 맛. 이것이 바로 유기농 브로콜리의 맛이로구나. 이곳에는 토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토종 종자를 수집, 보존하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죠. 밀려드는 외국 종자와 농산물 개방 압력에 맞서려면 토종 종자의 확보와 보급이 절실하다는 게 윤성희 토종연구소장의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게으르신가 봐요. 이거 네. 다 말랐는데 콩이. 지금 글쎄요. 수확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벌레가 먹어서 속상한데 그래도 종자로 쓸만한 거는 거두어 드려야 돼요. 종자요? 네네. 채종을 한다고 해요. 종자를 갈무리 했다가 이거 봐요, 콩이 있잖아요. 아. 요걸 가지고 심으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기 때문에 종자가 필요합니다.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농사를 못 지으면 사람은 먹을 게 없게 되니까요. 이 같은 종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토종연구소에서는 매년 종자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토종 종자를 유지, 보관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요. 토종은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재료로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종자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개의 유전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곳에선 점점 잊혀지고 있는 우리 전통bio 토종 종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와, 여기 쌀나무가 진짜 많아요. 쌀나무가 아니고 이건 벼라고 해요. 벼. 나무가 아니에요. 벼예요. 아이, 또 쌀이 나면은 다 쌀나무죠. 저도 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여기 벼들은 현재 저희가 먹는 이 벼들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조상님들이 먹던 옛날 선조분들이 먹던 쌀 품종이에요. 이 종자들은 장점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그 장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거를 보존하고 또 이게 나중에 사용될 수가 있는 형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보존을 하는 거예요. 토종 종자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라오면서 다른 종과의 교잡 없이 그 지방 풍토에 적응한 종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종과는 달리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극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에서는 추위에 견디는 유전자가 발달하게 되고 열대지방의 생물은 더위에 견디는 유전자가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 토종 종자는 우리의 산과 들에서 자라기 좋게 유전자가 발달되었겠죠. 때문에 토종연구소의 노력이 더욱 값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종자도 수집도 하고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농가들하고 보급도 해서 그 농가들에 의해서 생산되고 보존되게 종자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계속 할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 봄을 준비합니다. 땅심을 키우는 유기농 퇴비를 만들고 그 퇴비로 건강한 땅을 만들죠. 건강한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요. 그리고 덕분에 우리는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좋은 씨앗, 유기농 퇴비 먹인 좋은 땅. 땀 흘리는 농부, 좋은 농산물. 고맙습니다. 네, 좀 마지막에 억지로 먹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보니까 리포트계에서 최초로 네. 리포트 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연행돼서 리포트하고 온 리포터 우리 유고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사실 도망은 설정이었고요. 네네. 힘든 촬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냄새에 좀 많이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유기농 퇴비 냄새가 안 나는 거 맞아요? 제가 두 분이 믿지 않으실까봐 네. 여기 두 분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또 여기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땅의 힘을 키우는 유기농 네. 퇴비거든요. 자, 냄새가 나나요? 예, 저희 엊그제만 해도 절기밥상에 놓여있던 같은 자리인데 이게 이제 퇴비를 이렇게 놓고 네. 근데 지금 갖고 왔는데요. 퇴비가 아까도 뭐 보셨지만 전혀 그 돼지의 어떤 그런 축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냄새를 맡아보면 네. 냄새가 나요. 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면 그런 축분 냄새가 아니고 좀 시큼한 냄새가 살짝 나서 그런 냄새. 옛날에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식초 쏟았을 때 그때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비유 되게 적절해요. 근데 아까 저기 톱밥이 들어갔다 그러고 네. 하니까 그 나무에 또 시큼한 또 그 네.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는 것 같은데 네. 냄새 조금 있습니다만 전혀 거부감 들지 않는 거부감 그런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은 식초 이렇게 냄새. 농사 짓는 네. 분들도 기분 좋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3월에 필리핀으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 농장을 운영하는 필리핀의 로토프레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2013년에 이 회사에서 재배하던 바나나가 파나마병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화학 농약으로도 방제가 불가능한 병이었다는데요. 2014년에 이 유기농 퇴비를 시범적으로 뿌렸더니 파나마병을 억제하고 또 생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 유기농 퇴비 수출은 로토프레시사가 지난해 12월 필리핀 유기인증센터로부터 이 퇴비에 대한 유기농 자재 인증을 받아내면서 최종적으로 성사됐고요. 올해 초에 24톤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흑살림은 또 필리핀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친환경 농업을 돕기 위해서 기술 전수 등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우, 저는 뭐 우리나라 뭐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만 열심히 수출하는 줄 알았는데 유기농업도 이렇게 우수해서 수출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네. 퇴비를 계속 놓고 하고 있네요, 우리가. 아니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유기농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퇴비도 퇴비지만 이곳에서는 토종종자 보전 사업이 참 의미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윤성희 소장님께서 저 마른 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작업, 우리 토종 종자를 갈무리해서 보관 중이라는 작업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요.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뭐 한국 그 쌀이다 그러면 그냥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아까 보니까 맞아요. 종자가 어마어마 많아서 토종 종자 저렇게 많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보관하는 토종 종자, 토종 벼 종류가요, 30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화면에도 나왔지만요, 종자들이 저마다의 특색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화면에서 보시는 돼지 찰벼의 경우에는 쌀알이 작고 둥글둥글한 모양이고요. 재배 때 잘 쓰러지는 단점이 있지만요, 이것으로 떡을 해 먹으면 잘 굳지 않고 또 맛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돼지찰벼 지금 보니까 색깔도 아주 뭔가 탄탄해 보이고 네. 이름 자체가 벌써 맛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 돼지찰벼, 이 퇴비 말고 돼지찰벼로 그럼 빚은 떡이라도 좀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 토종 종자를 갈무리하는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신 분께 이걸로 떡을 해 먹어도 될까요? 하고 가져가기는 좀 그래서 네.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맛있긴 돼지찰벼는 한데. 네. 다음에 제가 구해서 떡해서 우리 고은 씨랑 혜선 씨랑 네. 같이 먹는 걸로. 그래요. 오늘 정보 잘 들었고요. 유고 리포터는 네. 잠시 후 초대석까지 함께 할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